따뜻한 말 한마디. 양희은 데뷔 51주년 현재 진행형 에세이. 그러라 그래. 꽃다운 나이 70세. 매일 아침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청취자들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 같은 라디오 DJ이자 아침 이슬, 한계령, 엄마가 딸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가수 양희은. 데뷔 51년 차에도 한 그루 느티나무처럼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세월만큼 깊어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현재 진행형 가수 양희은의 에세이 그러라 그래가 출간되었다. 지나온 삶과 노래,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마치 오랜 친구의 사연을 낭독하듯 따스하고 정감 있게 담았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떤 근심도 툭 털어버리는 양희은의 말처럼 이 책에는 쉽지 않은 인생을 정성껏 잘 살아보고 싶게 만드는 애틋한 응원이 담겨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나답게 살아가는 양희은의 인생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라 그래. 무얼 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흔들리는 나이는 지났는데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 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잘 사는 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기에 모든 순간마다 흔들렸다. 내 삶을 지켜보며 그때그때 점수를 매겨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싶었다. 잘했네? 이건 틀렸다. 하며 동그라미나 별표를 그려주는 분이 있다면 나날이 얼마나 쉬워졌을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던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경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직업이라 더더욱 그랬다. 교복을 벗고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드니 세상은 영 딴판이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으나 공연장의 지배인이나 웨이터 아저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늘 굳은 표정이었다. 무대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해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다. 잔뜩 긴장하여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보고 누군가는 잘난 척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늘 긴장된 상태인데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나의 20대. 30이 되고 싶었다. 30이면 두 팔을 땅에 딱 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30이 되어도 달라진 건 없었다. 흔들림은 여전했다. 하지만 10대나 20대와는 다르게 나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 세월만큼 버티고 선 느낌이랄까? 40대가 되니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들에 대한 겁이 조금 없어졌다. 더 이상 누가 나를 욕하거나 위협할 때 파르르 떠는 새 가슴이 아니었다. 왜? 뭐? 하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할 말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발바대는구나. 한 번이라도 큰 소리쳐야 건드리지 않는구나. 혹독한 지난 시간 덕택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50대가 되니 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옳다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누가 별난 짓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노래에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 정답이랄 게 없었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60세를 넘기니 흔들릴 일이 드물어졌다. 그토록 원했던 안정감인데 이런 감정이 좋으면서도 한편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설렘과 울렁거림이 없이 침잠되는 느낌이 들어서다. 몸이 움직이는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니 예전 같으면 후다닥 해치울 일들이 한 뜸씩 느려졌다. 어느덧 70. 나이 먹는 게 좋다? 너희도 나이 들어봐. 젊음과 안 바꾼다. 했었는데 무심코 젊은 날의 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
대체 무얼 하며 이 좋은 날들을 보냈나. 많은 나날이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덧없이 빠져나갔구나. 찬란한 봄꽃, 그늘에 주눅이 든다. 산수유, 매화, 개나리, 벚꽃, 진달래, 철쭉, 목련, 조팝나무. 내가 출퇴근길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꼭 보게 되는 꽃들이다. 그러나 강아지들과 산책하며 똥을 치우다 보면 눈높이가 땅에 닿게끔 낮아지는데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작은 꽃은 민들레와 제비꽃이다. 금년엔 이놈들이 제법 무리지어 많이 피었다.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여러 잡다한 생각들은 날아가고 마냥 바라보게 된다. 무릎을 꿇거나 마음 자세가 아주 낮아져야만 눈에 들어오는 꽃들이다. 동네 담장이 나지막하고 대부분 안뜰이 다 보이는 철책들이라 뜰 안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도 같다. 제일 조합에는 집은 우리 꽃들로 가꾼 집인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꾸준히 번갈아 피고 진다. 눈이 즐겁다. 게다가 우리 강아지 2마리는 꽃마다 킁킁대며 꽃향기를 맡는 건지 다른 개의 영역 표시를 알아내는 건지 얼핏 보면 마치 꽃에 코를 묻고 향기를 탐하는 듯하다. 민들레랑 제비꽃이 무리지어 핀 곳은 바로 작년에 병든 가로수 한 그루를 파낸 곳이다. 그리고 그 앞집이 작가 황석영 씨 댁이다. 산책하며 지나가면 가끔 2층 창문을 열고 안부를 물으신다. 나는 그분을 1970년대 초에 처음 배웠고 이렇게 오가며 가끔 만나곤 했다. 젊음에서 나이듦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쭉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요즘 찬란한 봄꽃 그늘에 주눅이 든다. 나무 잔가지에 연두빛 물이 들고 여리디 여린 잎들이 살겠다고 초록을 향해 아우성쳐대는 듯 생명의 가장 찬란한 정점을 목표로 하루하루가 다르다. 한데 나는 예전 같지 않게 아둔하고 느릿느릿하게 찬란한 정점과는 다른 어떤 지점을 향하고 있다. 마치 가을 단풍이 든 것 같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정점은 내 몸이 허락하는 한계를 찍는 것. 이것 이상은 무리겠다. 더 넘어가면 체력이 고갈되고 아플지도 몰라. 한계를 인정하며 내려올 일만 남았다. 봄꽃을 닮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젊고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나도 젊은 날에는 몰랐다. 그걸 안다면 젊음이 아니지. 자신이 예쁘고 빛났었다는 것을 알 때쯤 이미 젊음은 떠나고 곁에 없다. 쓸쓸한 내 마음을 위무해준 건 지난 주말 서산의 버들류 씨 종택을 찾아갔을 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이 바람결에 묻어왔다. 향을 따라 뒷곁에 갔더니 엄청난 나팔수선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잔잔하고 은은한 수선화 향기를 맡으며 여고 시절을 추억했다. 좋아했던 선생님께 나팔수선을 드리려고 광화문 일대의 꽃집마다 찾아 헤맸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1960년대 말엔 프리지아나 나팔수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귀한 일이었다. 저녁 무렵 귀갓길에 정발산 공기도 좋지 하며 차창을 연 순간 벚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훅 하고 들어왔다. 그날 하루 동안만 해도 낮에는 수선화, 저녁엔 벚꽃 향기 덕분에 사치 중 최고의 사치를 누렸다. 덕분에 주변의 몇몇 아픈 이들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향기가 위로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공감, 또 공감하는 이야기. 지난 한 주 동안 또래들의 모임에 3번이 나갔다. 60에 겨우 턱을 걸친 이들부터 70을 넘긴 인생의 선배들도 계셨다. 함께 나눈 이야기는 대체로 서너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 번째 대화, 어르신들의 치매와 요양원에 모시기까지의 힘겨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에 가서 허리 무릎 다 시원찮은 중늙은이 아들이 90 넘으신 아버님 목욕시키고 어머님 모시고 장도 보고 이런저런 뒷수발 드는 얘기를 한다. 요양원 답사를 했는데 하루 세끼 식사도 우리 집 식단보다 좋고 활동 프로그램도 많아서 잠시도 TV 앞에서 멍하게 앉아 있거나 울적하지 않도록 하루 일정이 잘 짜여 있단다. 형제 중 돈 많은 누군가가 무슨 6인실 4인실이냐? 당연히 1인실로 모셔야지. 정 어려우면 2인실이라도 어떠니? 정 어려우면 2인실이라도 어떠니? 하고 말하자 또 다른 형제가 얼른 대답한다. 안 돼. 사람들이 그러는데 2인실을 쓰면 두 사람이 그렇게 자주 싸우더래. 이 이야기를 하며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웃었다. 차라리 4인실이나 6인실이 서로 살피고 챙겨주는 분위기라서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두 번째 대화,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40이 다 될 때까지 함께 살던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허전함이 너무나 커서 매일같이 눈물바람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출장 잘 다녀왔다며 전화를 걸어왔길래 그 어머니는 반가이 물었다. 그래, 지금 어디냐? 예, 집 앞이에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금방 집에 도착할 줄 알고 미리 대문을 열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잠시 후 깨달았다. 아참, 얘가 장가 갔지? 아, 이 집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이라는 소리였구나. 하고는 부부가 서로 씁쓸하니 웃었단다. 세 번째 대화, 각자의 질병 자랑과 힘든 이야기.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무릎과 그 치료법에 대해 한마디씩 떠들었다. 나도 내게 있던 일화를 얘기했다. 십수년 전 CF 촬영팀이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 지하 연습실에 딸린 작은 부엌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루 종일 작업화 신고 일하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땀과 발냄새를 함께 찍고 다니게 되잖아. 그러면 며칠간 꼬랑내가 가시질 않아. 청소를 해도 힘들어서 어쩌고 하자 선배들이 아유, 그럼 못해. 무릎이 이젠 힘들어. 하며 다들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지는 일이 늘어만 가는데 비슷한 또래들과 오랜만에 이야기하니 공감이 생겨 즐거웠다. 예전 같으면 30분 내에 뚝딱 해치울 일인데도 빨리 못한다는데 공감했다. 각자 본인 속도에 맞춰서 임해야 한다. 서두르면 탈이 나고 마음 급해도 몸이 못 따라가니 시간이 두세 배 정도는 더 걸리더라는 얘기다. 돈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던가. 일본에서 60대 남자들에게 부엌일의 기초부터 가르치는 강의가 생기자 엄청난 수의 남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밥, 물 잡는 것부터 살림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 신청자들이 예상 외로 붐볐단다. 기러기 아빠인 한 지인은 이 소식을 듣자 그날 배운 요리를 먹고 그 음식을 또 싸들고 오면 두 끼가 해결될 거라며 이런 강의가 한국에도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지인은 기러기 아빠가 되고 음식 만드는 일의 중요함을 처음 통감했단다. 먹는 게 시원찮으니 감기도 자주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다들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쩐지 머리 밑이 무척 가렵더니 그새 흰머리가 늘었다. 오래 묵은 사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보다 12년이나 위인 선배 여의사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선배의 황혼 재혼 사연이 드디어 결판났다. 동기동창인 은퇴한 의사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야 하는데 통 마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 친한 친구도 하나 없는 데다가 이렇든 저렇든 본인부터 그 상대방이 싫은 걸 어쩌느냐는 말이다. 맞는 이야기다. 조건이 멋지고
애월하지 40여 년 세월 동안 나를 짝사랑했다 손쳐도 그건 그쪽의 얘기일 뿐 중요한 건 내 느낌이다. 그 남자가 싫은 이유 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들으면서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겐 있는지, 물에 빠져 목까지 물이 차올라 깔딱 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귀한 사람일수록 두고두고 아끼며 본다고 할까? 평생에 걸쳐 내가 얻은 이 두 사람, 내 청춘의 역사를 아는 친구들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질 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아준 오래 묵은 사이이다. 한 친구는 18살에 만난 3살 위의 친구고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에 만난 1살 어린 친구다. 우리 셋의 공통점은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하리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일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길 제 꿈을 접고 참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는데 우리는 성큼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살 언저리의 나는 오지랖 넓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당발이었다. 그러나 나이 30에 암 수술을 한 후 주변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기운을 전혀 낼 수 없어 갓난아이처럼 온종일 누워 잠만 잤던 시기다. 하루 두서너 발짝씩만 겨우 떼어놓는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 문병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말갛게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 입장이 아닌 게 다행스러워 안심하듯 날 위로했다. 나를 보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어떤 사람은 나의 3달 시한부 소식에 자기 건강 챙기러 서둘러 산부인과에 예약하고 암 검사를 받기도 했다.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는 것을. 결국 한두 사람이면 족한데 허전하다고 줄줄이 얽힌 실타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은 세월이다. 친구 역시 함께 보낸 시간과 소통의 깊이로 헤아려야 한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같이 가벼운 대화로 깔깔거릴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알고 지낸 시간은 짧아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다. 모두 나를 양이은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더 챙기고 아껴주며 살 작정이다.